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속인의 가이드로 풀어낸 우리 가족의 미스터리. 아버지가 예전에는 토목업을 크게 했습니다. 잘 아시죠?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건설업이 호황이었죠. 89년도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집에 안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건설업 하시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술 한잔 안 하시는 분이라 매일 일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오셨는데 너무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려서 2살 터울 형과 같이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전 안 보시던 뉴스를 보시더니 갑자기 아이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왜 그래 했는데 바로 집 전화가 오고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데리고 택시를 타시고는 병원으로 갔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하시는 공사 중 12m 땅을 파는 공사를 하시던 중 벽면이 붕괴되어 아버지만 살고 같이 일하던 분 4명은 숨진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살아나셨지만 문제는 그때 돌아가신 분 중 아버지의 불알 친구분이 있었죠. 아버지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그 후 시골을 약 10년 가까이 못 갔죠. 나이가 들어 제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점심때는 아버지 차에서 낮잠을 자려는데 눈만 감으면 누군가 차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전 가위 비슷하게 눌려서 눈도 못 뜨고 말이죠. 그 누군가 차에 들어와서 차문을 열고 클락션을 누르고 차를 흔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무서운 점심시간이 지나면 눈이 떠졌죠. 그때가 여름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 입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한 1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점심 먹고 아버지 차에서 자면 누군가 난리를 피웠죠. 그 현장은 H건설이 재건축한 안양의 H단지입니다. 그 현장은 유독 공사가 안 돼 적자를 받고 하자보수로 큰돈이 깨진 현장입니다. 그 정도 하자보수 비용이 나올 정도면 중견건설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였죠. 우여곡절 끝에 그 현장을 끝내고 잠시 쉬는 기간에 평소에 한 번도 없던 아버지의 잠꼬대가 심해졌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저도 놀라 깰 정도였죠. 그렇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제가 잠에 깨니 웬 여자가 나에게 말하길 너 아버지 친구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외할머니는 부산 오대갑부의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나 그 당시 치매에 걸려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셨는데 외할머니는 아버지가 출근하면 아침상을 뒤집고 엄마 머리를 잡고 내가 몇 년 전부턴 2년 방구석에 시커먼 놈 봤다. 어디서 바람지리고 하며 싸웠습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절에 가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집은 절에서 크게 구슬했습니다. 저는 안 갔고요. 그렇게 매일 술을 바치기를 3개월. 갑자기 머릿속에 답이 나오더군요.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분이시구나. 그 확신이 드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술을 사들고 술을 집어던지고 화를 냈죠. 온갖 쌍욕과 함께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을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악몽도 줄어들고 집안도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다시 악몽에 시달리시더군요. 꿈 내용에 죽은 친구가 반쯤 타서 아버지에 나타나 무겁게 죽었는데 뜨겁게 지낸다 라고 하셨다고. 아버지는 그 꿈 이후 오랜만에 시골에 가서 저와 함께 친구분 묘에 갔는데 묘가 반쯤 타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무 말 없이 친구분이 좋아하신 소주를 몇 병 사오라고 한 후 아무 말 없이 몇 시간 동안 친구분 묘에 술을 뿌리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난리를 피우니 집안이 조용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조금씩 나아졌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악몽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 몇 번의 구슬하였죠.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요. 노력과 정성을 많이 했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기에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으로 케이블 방송에 나온 무속인 중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같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구슬했는데 핵심은 아버지 친구가 죽은 것을 너무 억울해했던 겁니다. 겨울 농사업 볼 때 용돈벌이 한다고 오셨다가 돌아가신 거죠. 친구에게 하소연하러 왔는데 친구란 놈이 귀신이고 나발이고 흥미도 관심도 이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아들에게 갔더니 아들은 그나마 조금 느끼는데 역시나 부전자전이더라. 그래서 아버지 친구 귀신분이 제발 자기 좀 알아달라고 우리 집 식구들에게 다 갔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신기가 있는데 외할머니가 죽어서 부처가 돼서 꼼짝을 못했다는군요. 결론은 이제 아버지 친구분은 좋은 곳에 가졌는지 집안이 조용하고
이제 조금씩 잘 풀립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큰집 조카들이 죽고 바보되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아버지가 건설 현장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셨으나 친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가족은 귀신의 출몰과 아버지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국가 무속인의 도움으로 아버지 친구의 귀신이 평안을 찾고 가족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홍수.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북부의 중소도시로 1998년에 크게 홍수가 나서 인근 상가나 주택이 침수되는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비가 새벽에 많이 와서 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지키시다가 차를 버리고 오실 정도였죠.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가게나 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셔서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초등학교 같은 비교적 고지대의 대피 장소로 대피해야 했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만 계시는 집에는 사람들이 가서 데려가기로 했답니다. 할머니 한 분만 계시는 집에 두 분이 모시러 갔는데 문이 잠겨있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작았지만 야라고 들리더랍니다. 날씨가 너무 거세서 혹시나 안에서 다치셨나 해서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엄청나게 들어오는 물로 인해 상황이 급박해져 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야소리만 들리더랍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할머니를 구하러 온 두 분도 일이 더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나무로 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간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만 가득 차고 있는 방 안에서 두 분을 부르는 소리만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고 하네요. 두 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허리 넘어서 계속 차오르는 물을 겨우 헤쳐가면서 다행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그곳에 있었으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대피소로 오니 그 집 할머니께선 이미 옆집 사람이 도와줘서 먼저 도착하셨다고 하네요. 혹시나 해서 다른 집에 계신 분이 비명을 질렀나 했지만 할머니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사고를 당하신 분은 없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여름이 되면 아직도 그날 아무도 없던 방에 들렀던 비명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양이 울음소리. 난 쌍둥이고 위로 10살 차이에 누나가 있다. 10월의 늦가을 일요일 아침. 잘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 누나가 나에게 묻더라. 어젯밤에 왜 불 꺼진 컴컴한 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냐고. 난 뭔 소리냐면서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길래 너 뭐하니?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네. 난 기억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넘겨버렸지. 근데 그 일이 있고 3일 뒤 밤에 잠을 자는데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지 하며 졸린 눈을 살짝 떴는데 내 쌍둥이 동생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네. 놀라서 니 뭐하는데 물으니까 그 뭐랄까? 깨지는 목소리랄까? 설명이 안 되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데 니가 가져갔냐? 라며 날 쳐다보는데 눈이 감겨 있는 거야. 그러곤 쓰러져 버리더라고. 너무 놀라서 누나 방으로 뛰어갔지. 누나를 불러서 내 동생이 한 짓거리를 말해주니까 주방으로 갔더니 꿀물을 타서 내 동생을 깨우더니 먹이더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나 옆에서 같이 자라고 해서 그날은 누나 방에서 잤어. 근데 또 3일 뒤에 자고 있었는데 추운 거야. 너무 추워서 일어나 보니 부엌에 있더라고. 내가 손에 그 당시 내가 좋아하던 구슬을 손에 한 움큼 쥐고 있었는데 잠들 땐 난 손에 구슬을 쥐고 잔 기억이 없었기에 뭐야? 라고 나지막히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 같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놀라서 손에 쥐고 있던 굿을 팽겨치듯 다 버리고 누나 방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누나랑 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부엌으로 나와서 불을 켰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고 구슬만 나뒹굴고 있었지. 근데 구슬 중 하나가 깨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 깨진 게 아니라 으깨졌더라고. 뭐지? 하며 누나가 살펴보더니 누나도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부모님 방으로 가서 아빠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아빠가 살펴보더니 터진 굿을 어디서 구했냐고 묻길래 자세히 보니 보름 전 공터에서 주운 거더라고. 그래서 희한하게 생겨서 가져왔다고 말했더니 아빠가 알았다며 들어가서 자라고 하곤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오더니 터진 구슬에다 붓고선 좋은 곳으로 가거라 하며 빌더라. 그 일 이후론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누나가 이야기해 주더라. 그 구슬, 고양이나 개의 누나일 거라고. 그 말 들으니 생각나더라고.
그때 공터 옆 풀숲에 타 죽은 고양이가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타 죽은 고양이 보고 우웩거리며 놀다가 하얗게 생긴 구슬 같은 게 떨어져 있길래 주웠었던 기억이. 내가 이 사건 이후로 양이를 진짜 싫어한다. 어릴 땐 진짜 개소름이었는데 말로 하니깐 별로 안 무섭네.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의 눈. 제 친구는 천안에 위치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서 제 친구는 계절학기를 신청한다고 했고 저에게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짐 좀 같이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도 남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짐이 꽤 많아 아는 분 차에 짐을 싣고서 대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분 사정으로 꽤 늦게 출발하게 되었고 막상 학교에 도착해보니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차 주인께서는 담배 좀 사오신다고 학교 입구에 내리셨고 저한테 운전대를 넘겨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짐 전부 옮기고 나서 정문에 차 대기시켜둬라. 나 담배 사고 몇 개 피고 있을게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숙사까지 차를 몰고 가서 짐을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있는데 그 친구 말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차 몰고 정문까지 내려갈 때 호수 보면서 내려가지 마라. 이러더군요. 힘든데 웬 이상한 소린가 싶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선배한테 들었는데 호숫가에서 귀신 봤다더라. 이러더군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귀신 이야기냐고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2학기 종강하고 선배가 기숙사 짐을 집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담배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담배 하나 사고 나오는데 호숫가에 있는 의자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담배 하나 빨면서 멍하니 여자 구경하고 있는데 여자가 선배 쪽을 쓱 하고 흘겨보더라는 거야. 근데 선배가 무서워서 차 타고 전속력으로 학교를 빠져나갔다는 거야. 뭐? 흘겨봤는데 왜 도망가? 그거 구라 아니야? 라고 물으니 친구가 답했습니다. 근데 흘겨보는 게 마치 로봇처럼 그 뭐냐. 뚝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야.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 뭐래더라. 뭔가 더 말해줬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러는 겁니다. 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짐을 옮겨줬습니다. 짐을 거의 다 옮겨주고 술 한잔하고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는 말에 그럼 내려가서 차 돌려주고 온다고 말하고 차를 몰고 정문까지 갔습니다.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저기 정문 편의점 방향에서 차 주인 아저씨가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속도를 멈추고 길가에 차를 세우자 거의 곧바로 차에 아저씨가 타시면서 돌아가, 백하라고 이러면서 연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니 아저씨가 제 팔을 미친 듯이 때리시더니 벼랑간 앞을 삿대질 하시면서 저 여자가 오잖아, 저기 오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아저씨의 말대로 일단 후진을 밟으면서 기숙사 근처까지 갔고 기숙사가 보이자 아저씨께서는 차문을 열고 후진하는 차에서 내리시면서 아픔보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기숙사로 미친 듯이 내달리셔서 아직 기숙사 문 밖에 있던 컴퓨터를 옮기던 친구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주차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아저씨가 가리키던 방향을 한번 본 다음 친구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아저씨가 두려움에 빠진 표정으로 벌벌 떠시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고 제 친구와 친구 선배가 그 아저씨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 김씨 아저씨 왜 그러시는데요? 뭐가 온다는 건데요? 뭘 보신 거예요? 누가 쫓아온 거예요? 아저씨는 계속 두려움에 떠시다가 조금씩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담배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옆에 호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이나 때울 겸 호수에 있는 벤치에 앉았는데 교회 건물 보고 있는데 그게 한번 몸을 떠시곤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느새 내 옆으로 와서 벤치의 여자가 다시 한번 몸을 심하게 떠시고는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인기척이 났어. 그래서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있더라고. 어두워서 그런지 눈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또다시 한번 몸을 심하게 떠시고는 정말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할 만큼 웃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나한테 달려왔어. 그러시고는 계속 몸을 떠시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친구는 일단 아저씨를 자기 방에 재우기로 하고 선배 방으로 와서 심각한 얼굴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뭔가 꺼름직한 마음에 그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입을 렸었습니다. 나 기억났다. 선배가 했던 말. 저는 친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친구는 다시 한 잔을 비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못 본 게 아니다. 아저씨가 그 여자 눈을 못 본 게 아니야. 선배가 그러더라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고. 저는 눈이 텅 빈 여자를 상상하며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친구는 마치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마냥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배가 그거 들었다. 그 중얼거렸다는 거. 살아있다. 죽이자. 라고 했다더라. 저와 친구는 그 뒤로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고 그 아저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친구 선배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5번째 이야기, 친구의 아파트. 한 친구가 겪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겐 아주 절친한 친구 A와 B가 있는데 그중 A라는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A란 친구가 아파트에서 전세로 혼자 살다가 친구 B와 몇 개월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두 친구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친구 A는 밤에 주로 노트북으로 인터넷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당시 노트북밖에 없었던 친구는 작은 방에 설치된 인터넷선을 길게 거실까지 연결하여 TV 보면서 인터넷을 했죠. 친구 B는 같이 거실에서 주로 스포츠 채널에서 축구나 야구 보는 걸 취미로 살았답니다. 친구 B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자면서 코를 골 때 코에서 이잉 하는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는 아니지만 낯설게 느끼는 사람이 밤에 혼자 들을 때는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서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비염과 축농증이 조금 있는 친구 B는 자신이 그런다는 것에 대해 친구 A에게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든 방에 불을 다 끄고 거실만 켜놓은 채 인터넷과 TV에 열중하던 두 친구 중에 B가 졸립다며 먼저 작은 방에 가서 자러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A는 대변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가서 용변을 보고 다시 거실로 와서 컴퓨터에 열중했습니다. A는 노트북을 바닥에 놓고 열심히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작은 방 쪽에서 으히잉 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조금 소름 끼치긴 했지만 A는 몇 마디 궁시렁거리기만 했지요. 다시 몇 번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A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소리가 그다지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코고는 소리치고는 너무 불규칙적이었고 소리 간격이 길었습니다. A는 저 자식 오늘따라 요상하게 자네라고 생각하며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겨버렸습니다. A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장판 바닥에 길게 뱀처럼 늘어져 있는 인터넷 선이 작은 방으로 조금씩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말이죠. A는 B가 전선을 몸에 휘감고 자는 줄 알고 선을 잡아 자기도 힘을 주어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이 자식 오늘 잠 험하게 자네 하면서 A는 이제 막 팽팽해진 줄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인터넷 선이나 노트북에 이상이라도 생길까 하는 걱정에 A는 선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잡고 작은 방 쪽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엉금엉금 기듯이 갔습니다. 작은 방은 현관 쪽에 붙어있는 방인데 어두운 작은 방에 거의 다다랐을 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친구 B였습니다. 너 뭐하냐? B의 한마디에 A는 그만 온몸에 힘이 쫙 풀리면서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정말 두 눈만 부릅뜬 채 주저앉은 자세로 A는 10여 초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너 잔다고 했잖아. 그러자 B는 말했습니다. 담배가 없어서 사러 갔다 왔어. 그런데 너 왜 그래? A가 화장실 들어간 사이 B가 조용히 담배 사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A는 너무나 소름 끼쳐서 B에게 작은 방에 불을 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선만 조금 말려 있을 뿐. 그 뒤로 A는 절대로 밤에 혼자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 B도 A의 얘기를 듣고 절대 혼자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왔죠. 그리고 몇 달 뒤 B가 집을 비우게 된 뒤로 A는 바로 가족들이 있는 집 근처로 이사를 가버렸지요. 6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집. 제가 초딩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살던 집은 전형적인 한옥주택으로 재래식 화장실과 다락방 난방을 관리하는 보일러, 실 등이 따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웠었는데 거의 잡종견이었지만 참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오일장에서 사온 똥개를 사다가 그 개가 다시 새끼를 낳고 이런 식으로 쭉 키워왔었습니다. 그런대로 정원이 널찍했고 잔디도 파릇파릇 꽤 괜찮은 집이었더랬습니다. 그때쯤 우리 발바리가 낳은 1년여 정도 된 귀여운 강아지 폼이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귀여운 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오고 장마철이 되어 비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천둥도 좀 심하게 치고 비도 좀 내리는 것 같아 밖에 있는 개가 걱정되어 나와보니 이놈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처음엔 밖으로 뛰쳐나갔나 했지만 현관은 잠겨 있어서 그럴 리는 없고 정원 나무 사이 구석구석 찾다가 혹시 화장실에 빠졌나 해서 화장실도 가보았는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다 마지막 남은 곳이 지하실. 제가 그 집에 몇 년 살면서 그곳엔 드나든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는데 연탄가스 냄새도 싫었거니와 벌건 대낮에도 빛이 드나들지 않아 치읓같이 어두웠던 음산하고 기분 나쁜 그곳이 아주 싫어서였습니다. 기르던 개들도 졸졸 따라다니다 이곳 근처만 오면 뒷걸음질 치는 그런 곳이었죠. 게다가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그곳에 혼자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아 일단 집으로 다시 들어와 엄마에게 개가 없어졌다고 말을 한 후 엄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찾아본 곳을 다시 둘러보셨고 전 지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려가니 전구도 나가 있고 정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문절해서 캄캄한 그곳을 대충 둘러보고 설마 여기 있으려고 후다닥 나갈라는 찰나 으르릉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살펴보니 보일러 다이 밑에서 개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으르릉 거리기만 할 뿐 꼼짝도 않더군요. 팔을 뻗어서 꺼내려는데 깨개갱 하더니 개가 자지러졌습니다. 보니까 오줌통도 지린 것 같고 처음엔 쥐약 같은 거를 먹었나 했습니다. 이전에 키우던 놈이 그렇게 갔었죠. 엄마가 달려오고 엄마도 개다리를 확 끌어서 일단 빼냈는데 개 눈깔이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빼놓으니까 다시 겨들어가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엄마가 한참 생각을 하시더군요. 전 겁이 좀 나서 일단 계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그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 같은 거를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샬라샬라 영어도 아니고 듣기 좀 거북한 말이었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더군요. 그 방언이 처음엔 안 나오다가 기도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터져나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요상한 말들이 내뿜어지는데 개가 일어서더니 짖더군요. 집간엔 뭐가 보이는지 허공에다 대고 아주 처절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에 소름이 쫙 오르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 30분 계속 이어졌는데 이쯤했음 됐나 싶어 기도를 멈추시더라고요. 근데 개가 다시 허연 눈가를 뒤집더니 또 자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불쌍한 거 어떻게 하니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시다가 저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포미는 왜 들어갔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집 아주머니와 어머니의 대화는 이런 말들이었는데 각 가정마다 갖가지 귀신들이 기생하고 있고 오랫동안 눌러있던 귀신이 강압이나 종교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나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꼭 사람이나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 등에게 해를 끼치고 나간다라는 대화였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 참 많이 놀랐고 그저 막연히 귀신이나 얘기로만 듣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처음 접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개는 계속 울부짖고 날뛰며 집 주변을 뱅뱅 돌다가 다음날 끝내 차갑게 굳어 있더군요. 말 못하는 불쌍한 강아지 우리 포미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이상한 일을 몇 번 겪게 되었는데 벽에 걸린 액자에 수십 명의 사람 잔상이 바뀌어가는 현상이라든지 저랑 잘 어울려 놀던 바로 옆집 살던 아이가 처참한 교통사고로 죽게 된 일도 있었고 그 집에서 가위도 엄청 많이 눌렸었습니다. 집에 놀러온 멀쩡하던 아이가 까르륵 대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등등 아무래도 집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야기, 목만 있는 병사.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몇 번 정도 이상한 일을 겪기도 해서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또 괴담도 무척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는 후임들과 근무를 설 때면 후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아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밑에 새로 후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임은 사회에서 이른바 좀 놀던 친구였는데 거기에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만만한 친구였습니다. 후임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그런 것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임과 근무를 설 때면 저는 귀신 이야기를 하고 후임은 사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술 훈련 때문에 저희는 산으로 올라가 각자 진지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기관총 사수였고 후임은 부사수였기 때문에 함께 산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꼽등이가 수십 마리나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후임은 원래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분대장에게 진지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후임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진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대항군은 오지 않았고 저는 교대로 자면서 기다리자고 후임에게 제안한 뒤 먼저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보자 보름달이 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집 생각을 하고 있었죠. 후임은 졸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느라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그냥 내버려뒀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후임은 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채 멍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후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후임은 이 일병님은 그거 못 보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뭔가 있었구나 싶어서 무슨 일인지 캐묻자 후임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사이 후임 역시 살짝 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을 깨서 졸던 자세 그대로 눈만 떠서 바닥이 보이는데 저와 후임 사이에 군복을 입은 다리가 보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망했구나. 소대장님에게 걸렸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였다면 이미 그 시점에서 귀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후임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에 그냥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호 안에 누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 쪽을 봤지만 저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호 안에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운 채 무릎에 팔을 짚고 턱을 괜 채 경계를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군복이 얼룩무늬가 아니라 회색의 단색이었습니다. 또 방탄 헬멧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목의 각도였습니다. 하지만 후임은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탓에 자세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목이 없어서 손으로 머리를 들고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후임과는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 달 정도 지난 뒤 저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도 귀신 안 믿냐? 그러자 후임은 말했죠. 조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훅 갑니다. 8번째 이야기, 어릴 때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진짜 친하게 지내던 친구 셋이 있었어. 진짜 매일 붙어서 살 정도로 몰려 다녔는데 한 놈은 밝고 사교성 지리는데 약간 맹한 놈. 한 놈은 평소에 말 없다가 얕반듯한 말을 툭툭 던지는 놈. 한 놈은 우리 셋의 장난을 웃기게 받아주는 놈. 우리 넷이 교실에서 놀고 있으면 괜시리 다가와서 틱틱대는 싸가지가 한 놈이 있었지. 말투부터 좀 재수없다고 해야 되나? 우리 모두 걔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어느샌가 와서 말 거는 그런 놈이었어. 뭔가 음침하고 생각해보면 딱히 어울리는 친구도 없던 걸로 기억해. 우리가 그 당시에 진짜 재밌게 놀았었지. 뭐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암튼 획기적이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좀 좋았어. 걔가 그래서 따라다닌 건지 뭔지는 몰라도 그 사교성 좋은 애가 그래도 말 많이 해주니까 더 따라 땡기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날은 학교 끝나자마자 뛰어나가자고 짜고서 멀리 가서 논 적도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걔가 우리한테 생일 파티에 오라는 거야.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교성 좋은 애가 갈까? 라고 하니까 다 가볼까라는 분위기가 돼서 가기로 맘먹었지. 진짜 요일은 확실히 기억나는 게 수요일이었어. 우리 학교는 수요일엔 사교시만 해서 사교시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2시에 만나서 걔네 집으로 가기로 했었지. 난 엄마한테 생일 선물 사야 된다고 돈 받아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사서 포장했어. 나도 못 사본 문상을 선물하기로 했고 다른 애들도 조립식 건담 이런 거 사와서 걔네 집에 갔지. 학교 옆 아파트 7층. 왠지 아직도 생생한 위치. 걔네 집 벨을 누르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몇 번 계속 누르니까 집안에서 어른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들어오라고 말이지. 그래서 문 열었는데 집이 어둡고
문 열자마자 보인 게 거실에서 앉아서 TV 보고 있는 아저씨였어. 근데 걔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한테 걔 없어요. 라고 하니까 저쪽 방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데 뭔가 무섭게 말해서 우리 잔뜩 졸랐어. 방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두운 방에서 혼자 컴퓨터 하고 있는데 우릴 본 채도 안 하는 거야. 난 그때 아저씨한테 쫄라서 아무 생각 안 났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선물 줬지. 알았다고 하더니 선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게임만 하는 거야. 난 뭐 생일 파티라길래 뭐 먹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무섭기만 하고 그냥 나가고 싶었지. 그 새낀 계속 컴퓨터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말 없이 서 있었어. 한 10분 있었나?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약간 언성도 높고 졸라있는 상태라 아무 생각 없이 놀래서 우리 다 뛰쳐나가고 문 잠그는 소리 들리고 일단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까 말이 트이는 거지. 짜증나서 우리끼리 놀러 갔어. 다음날 학교에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안 나와서 걔 왜 안 나오냐고 담임한테 물어봤는데 전학을 갔다는 거야. 선물 먹고 쨘 거야. 하면서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그놈 얘기만 나오면 까고 욕하기 바빴는데 최근 생각해보면 뭔가 집안에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커튼 치고 집안도 어둡고 얘는 컴퓨터 하면서 반응도 없고 걔네 아저씨는 얘 친구한테 언성 높이고 암튼 당시에는 우리 엿먹이고 튄 것 같아서 소름 돋았어.